파이썬 코딩 연교시 이번 시간에는 포 반복문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개념은 포루프는 정해진 횟수만큼 코드를 반복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while 루프에 대해서도 배웠었죠. 이제 while 루프 같은 경우는 조건이 만족하는 한 계속해서 반복문을 실행을 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반면에 for 같은 경우는 조건이라기보다는 정해진 횟수를 주고 이 횟수에 따라서 코드를 반복하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while과 조금 다르게 파이썬의 for loop는 종료할 시점을 다루고 있어요. 즉 정해진 횟수가 있기 때문에 종료할 시점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무한 루프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for loop 쓰는 방법은 for 변수 in dataset 이런 형식으로 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for와 in은 여기서 예약어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루프 반복마다 데이터셋에서 다음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for loop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for loop를 구성을 할 건데요. 앞에서 봤던 것처럼 for와 in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변수 이름, 이 변수 이름은 내가 지어주는 겁니다. 딱 어떻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변수의 이름이든지 적당한 이름을 지어주면 돼요. 여기는 데이터셋, 즉 데이터셋 그랬으니까 앞에서 우리가 리스트를 배웠죠. 리스트와 같이 여러 개의 데이터가 뭉탱이로 담겨져 있는 어떤 장바구니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장바구니처럼 여러 개의 데이터가 모여 있는 이 데이터셋을 여기다 두고요. 그 안에서 데이터 여러 개가 모여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시장 가서 과일 가게에 가서 과일을 샀어요. 사과를 사고 바나나를 사고 오렌지를 샀어요. 그러면은 사과, 바나나, 오렌지가 이렇게 모여 있겠죠. 장바구니 안에 있겠죠. 여기는 장바구니 이름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변수에는 이 장바구니에서 과일을 하나씩 꺼냈을 때 이 과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하나 두는 거예요. 과일 그릇. 자, 어떤 그릇이든지 상관없어요. 뭐 그릇 이름을 하나 두는 거죠. 그러면은 이 장바구니에서 물건을 하나를 꺼내서 이 그릇에다 담아서 이 아래쪽에서는 이제 이 그릇을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건지 불에 넣어서 구울 건지 물에 넣어서 삶을 건지 아니면은 그릇 안에 있는 걸 꺼내 가지고 과일로 껍질을 깎아낼 건지 이 작업들을 쭉 진행을 하는 거죠. 이러면은 포모는 몇 번 반복하게 되냐 그러면 이 데이터셋에 들어있는 과일의 개수만큼 장바구니 과일의 개수만큼 반복을 하게 되겠죠. 제가 지금 뭐 장바구니라고 했지만 꼭 장바구니가 아니라 숫자들의 모임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이런 방금 얘기했던 과일이 모여져 있는 것처럼 숫자들이 모여 있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리스트가 될 수도 있고 문자열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나중에 또 배울 다른 종류의 어떤 그 여러 개의 자료들을 한 곳에 모아놓은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문자열과 포문에 대해서 좀 볼 건데 그 전에 얘를 한번 자, 어디다 뒀나요? 제가 또 아니고 여기 있네요. 여기 이거 아닌데? 자, 제가 이거를 사용을 하려고 여기다 뒀구나. 예, 찾았습니다. 여기 옆에다가 뒀네요. 자, 여기서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간단하게 장바구니를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장바구니 X에 애플하고 그레이프하고 바나나하고 오렌지라 그럴까요? 자, 오렌지하고 자, 애플하고 사과하고 오렌지하고 바나나를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자, 이렇게 담아놓은 거를 포문을 써가지고 안에 있는 걸 하나씩 하나씩 다 꺼내가지고 화면에 출력을 해보는 거예요. 자, 포문을 쓰는 방법은 포 쓰고 그 다음에 인 쓰고
포와 인 사이에는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변수를 하나 집어넣어 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냥 i라고 넣어봤어요. 너무 적은 이름은 사실 좋지는 않은데 x라고 했으니까 x라는 장바구니에서 하나하나씩 꺼낸 거를 i에 담아서 아래쪽에서 얘를 이제 실행을 시켜주는 겁니다. 즉 얘를 실행시키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자, 첫 번째 줄 아무것도 없죠. 여기서 x라는 변수를 하나를 만들고 이 변수에다가 오른쪽에 봤더니 애플, 오렌지, 바나나 이렇게 세 개의 원소가 담겨 있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리스트를 x에다가 이렇게 담겨 줄 거예요. 자, 이제 x는 애플, 오렌지, 바나나 세 개의 자료가 담겨져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장바구니가 됐습니다. 자, 아래쪽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포문을 만났네요. 포에서 이제 봤더니 변수 i가 있고 in 있고 x 있죠. 그래서 x가 데이터셋, 여기 여러 개의 데이터가 담겨져 있는 게 x니까 여기에서 첫 번째 데이터 f를 가지고 와서 i에다가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이 변수에다가. 그리고 이 i라는 변수를 아래쪽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실행이 됐죠. 실행 끝나고 나니까 더 이상 아래쪽에 포문이 아니죠. 포문을 벗어나야 되니까 반복하기 위해서 다시 이 위로 올라와요. 이 위로 올라와서 x가 아까 애플, 첫 번째 있는 애플을 썼으니까 이제 얘는 끝났어요. 두 번째 오렌지를 가지고 와서 x에는 오렌지를 i에다가 넣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다시 또 순차적으로 실행을 하는 거죠. 프린트 i 해서 오렌지를 화면에 출력을 할 거예요. 자, 포문이 또 끝났죠. 끝났으니까 또 위로 올라가서 x를 봤더니 애플, 오렌지는 이미 썼어요. 한 번씩 다 꺼내 썼으니까 없죠. 남은 거는 바나나 하나 남았네요. 바나나를 꺼내서 i에다가 놓고 얘를 프린트 i 해서 바나나를 화면에 출력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켜보면은 애플, 오렌지, 바나나 이렇게 세 개의 과일이 화면에 하나씩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while문과는 달리 포문에서는 이 맨 마지막 부분 여기에 이제 데이터셋이 온다는 얘기예요. 이 데이터셋은 무한셋은 아니죠. 무한셋은 아니고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건 어쨌거나 그 안에 유한개의 자료가 담겨 있을 테니까 많다 그래도 뭐 100만 개라 그래도 역시 언젠가는 끝이 날 거 아니에요. 100만 개짜리 자료가 이 안에 담겨 있다 그래도 그래서 100만 개를 하나씩 가지고 와서 언젠가 하다 보면 끝이 나겠죠. 즉 포문에서는 이 x가 좀 크다고 하더라도 무한 루프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내 컴퓨터가 이걸 다 처리하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론적으로 무한 루프에 빠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얘를 조금만 더 우리가 손을 대본다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x하고 i라고 쓰는 거는 그렇게 좋지는 않죠. 그래서 프루츠 영어에서 s가 붙으면은 복수죠. 그래서 과일들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이 과일 장바구니 이름을 이렇게 변경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는 그러면은 프루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i를 그대로 써도 상관없는데 뭐 사실은 여기가 이제 똑같은 게 들어가면 되는 거죠. 자, 과일 장바구니에서 과일 하나를 꺼낼 거예요. 그냥 프루트라고 이름을 쓰겠습니다. 여기는 s가 붙었고 여기는 s가 안 붙었어요. s가 붙은 것과 s가 안 붙은 것은 서로 다른 거죠. 서로 다른 거예요. 컴퓨터에서는 프루츠 s가 붙은 거하고 s가 붙지 않은 거는 전혀 다른 변수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변수가 있고 아래쪽에 프루츠라는 변수를 하나를 만들었는데 s를 뺀 얘는 전혀 다른 변수예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많이들 해요. 보면은 왜 이렇게 하냐 그러면 여기는 집합형이죠. 여러 개의 자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얘를 복수형으로 이름을 지어줘요. 복수형으로 이름을 지어주고 이 안에 있는 걸 하나씩 꺼낼 때는 단수형으로 꺼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과일들이 많이 모여 있는 요 리스트의 이름을 프루츠 s를 붙여가지고 이름을 붙여주고요. 여기에서 원소들 과일들을 하나씩 꺼내서 담을 변수의 이름은 단수형 프루트로 이렇게 써서 많이들 합니다. 이게 조금 더 보기가 좋고 말하기도 좀 편한 것 같아요. 딱 보면은 뭐죠? 얘가 for fruit in fruits. 그래서 과일들 속에 있는 과일을 꺼내서 출력해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포문을 쓸 때, 특히 파이썬에서 포문을 쓸 때는 훨씬 사람들이 쓰는 말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개념을 이제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자열과 포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리스트 안에 있는 걸 봤는데, 리스트 안에 있는 여러 개의 요소들을 가지고 올 수도 있었지만 포문을 사용해서 문자열 안에 들어있는 문자들을 하나씩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방법을 보여줄 건데요. 여기 보면은 조금 뭐 길어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어려운 구분은 없어요. 자, 이렇게 핵심적인 걸 다시 한번 보면은요. 메시지라는 변수의 이름으로 헬로 월드라는 이 문자열을 가지고 옵니다. 즉 헬로 월드라는 문자열을 만들고 얘를 메시지라는 변수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어 줬죠. 자, 그다음에 for letter in message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메시지는 보니까 H, 대문자 H, 소문자 E, 소문자 L, 소문자 L, 소문자 O, 그 다음에 콤마, 그리고 스페이스, 대문자 W 쭉해서 느낌표까지 이렇게 여러 개의 문자들이 모여 있는 문자열이에요. 여러 개의 문자들이 모여 있는 문자열, 메시지는. 자, 이렇게 얘는 여러 개의 문자들이 모여 있는 문자열이기 때문에 문자열 안에서 하나의 문자를 가지고 와서 레터에다가 담는 거예요. 얘는. 자, 뒤에 문자열이 들어오면 이 문자열 안에 있는 맨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하나씩 H, E, L, L, O 이렇게 순서대로 하나씩 레터라는 변수에다가 담아서 아래쪽에서 얘를 실행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담긴 레터가 얘는 소문자 O예요. 소문자 O이면 그러면 보웰 O라는 이 변수에다가 1을 더해줘라. 그리고 레터를 화면에 출력을 해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얘를 쭉 반복하면 이 메시지가 끝날 때까지 즉 헬로 월드 대문자 H부터 시작해서 소문자 E, L, L, O 저기 LD 느낌표까지 끝까지 하나씩 다 이렇게 넘겨줄 때까지 그만큼 반복이 되겠죠. 반복이 끝나면은 여기 보웰 O라는 이 변수에 담기는 건 O라는 여기 O라는 소문자 O가 몇 개 들어있는지 그 개수가 여기 담길 거고요. 화면에는 헬로 월드가 이렇게 한번 찍혀서 나오겠죠. 위아래로. 그리고 맨 아래쪽에 문자 O가 나온 횟수는 몇 번입니다. 이렇게 또 나오게 될 것 같네요. 얘도 한번 여기서 만들어 볼까요? 자, 있는 거는 한번 책에 있는 건 그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대로 써가지고 보에로를 0으로 초기화 시켜주고 메시지에다가 헬로 월드 넣어주고 그 다음에 포문 써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방금 설명했던 내용이 그대로니까 그대로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실행을 시켜봤더니 자 H E L L O 그 다음에 콤마 스페이스죠. 여기 한 칸 띈 거. 그 다음에 월드 쭉 나오고 맨 아래쪽에 여기 문자오가 나오는 횟수는 여기까지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보웰 O 요 값이 출력이 되고 둘 그다음에 번입니다. 얘가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돼서 문자 스몰 소문자 O가 나오는 횟수가 두 번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즉 여기서 우리가 뭘 한 거냐 그러면 지금 포문을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포문에서 여기 메시지라는 요 변수는 문자열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자 다시 포문에서 포와 인 사이에는 변수가 하나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 변수를 아래쪽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 다음에는 이 변수에 집어넣을 데이터 여러 개를 담고 있는 보통 뭐 자료 구조라고 하는데요. 집합형 데이터 혹은 여러 개의 장바구니, 과일을 담고 있는 장바구니 같은 그런 것이 여기에 들어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봤던 것처럼 리스트가 여기 들어올 수 있고 혹은 방금 봤던 것처럼 여기 문자열이 여기 들어올 수 있어요. 리스트나 문자열은 여러 개의 요소를 담고 있는 거죠. 문자열도 문자들을 여러 개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올 수 있고 여기에 들어오면은
문자열 같은 경우는 문자 하나하나가 여기 letter라는 변수에 담겨서 아래쪽에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다 됐고요. 그렇죠. 하나만 책이 없는 건데 여기 옆으로 쭉 나오니까 밑으로 나오니까 좀 너무 길죠. 얘를 옆으로 나오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옆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end라고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은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원래 디폴트 값이 이거예요. 기본 값이 이거예요. 그리고 얘는 우리가 항상 프린트문을 실행시키면은 여기 있는 내용을 출력한 다음에 한 줄 아래쪽으로 이렇게 건너뛰었죠. 즉 항상 출력할 때마다 계행 문자, 뉴라인 문자가 들어갔는데 이거를 없애주는 약속이에요. 프린트문에서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없이 그냥 화면에 쭉 나오게 될 겁니다. 대신에 이렇게 되면 맨 끝에 요 뒤에도 이제 그 계획 문자가 없기 때문에 맨 아랫줄에다가는 계획 문자를 여기다가 하나를 추가를 시켜줘야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실행시켜 보시면은 헬로 월드가 옆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아랫줄에 문자 5가 나온 횟수는 2번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프린트문 안에서 맨 끝에다가 end equal 비어 있는 거예요. 그냥 비어 있는 거. 얘는 비어 있는 거. 그냥 이제 2개짜리도 상관없고 하나짜리도 상관없어요. 2개짜리도 상관없고 하나짜리도 상관없고 이렇게 비어 있는 걸 집어넣어 두시면은 계획 문자가 없이 그냥 출력이 돼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줄, 자 포문이 다 끝난 다음에 여기를 출력할 때 계획 문자가 들어가니까 이게 계획 문자가 없었으면은 요 뒤에 또 이렇게 붙어가지고 나오잖아요. 한 줄로 여기 요 자리에 들어오니까 이러지 말고 여기서는 아랫줄로 내려가게 해주고 싶다. 그래서 문 앞에 역슬래시 n을 하나를 추가를 해주면은 요 자리에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한 칸 밑으로 내려가서 한 줄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문자열을 쭉 쓰게 됩니다. 이렇게 문자열을 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한번 봤습니다. 오늘 할 거는 다 됐네요. 정리해 보면요. for loop는 정해진 횟수만큼 코드를 반복합니다. 파이썬은 for loop를 처리할 종료 시점을 다루기 때문에 while loop와 달리 무한 루프에 빠지지 않고 for와 in의 순서, for 변수 in 데이터셋. 그래서 for와 in의 위치를 항상 제 위치 있어야 되는 거고요. 루프가 반복할 때마다 데이터셋에서 그 다음 값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